안녕하세요. 유스임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주제, 그리고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리서치 활동입니다.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리서치를 해야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리서치는 전혀 안 해도 됩니다. 리서치 안 하고도 아이비리그, MIT, 스탠퍼드 대학 다 잘 갑니다. 리서치를 해서 아이비리그 가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연구자를 뽑는 게 아니라 사회적 리더를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버드의 미션을 보시면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IT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생들은 과학과 기술을 활용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예일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리더를 교육한다 라고 하고, 듀크는 사회적 헌신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학생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즉, 대학이 원하는 건 앞으로 사회를 이끌 리더가 될 학생이지 고등학생 논문을 몇 편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리서치 논문을 2개 썼습니다. 5개 썼습니다.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논문 어디에 퍼블리시 됐나요? 그러면 대답이 거의 똑같습니다. 퍼블리시는 못했다. 아니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이름 없는 저널에 올렸다. 리서치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고 영어 자체를 거의 못하는 학생들도 요즘에는 리서치해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엄청난 착각과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원서 에세이도 아무 성과 없는 의미 없는 리서치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리서치가 뭐 엄청난 활동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리서치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나 다 하버드 교수와 리서치하고 논문 쓸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는 하버드 교수, 아이비리그 교수랑 논문을 같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두룩합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만 내면은 아이비리그 교수와 언제든지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돈 내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그렇게 쉬워진다면은 그럼 저도 모든 학생들에게 리서치를 하라고 시키겠어요. 그런데 그 돈 내고 제대로 된 리서치를 하고 퀄리티 높은 논문을 써서 좋은 성과를 내는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들, 학생들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교수가 그 돈 받고 고등학생 논문을 신경 쓰면서 봐주고 지도해 줄까요? 하버드 교수가 대신 써주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연구와 논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좋은 논문을 대신 써줄 수 있을까요? 좋은 저널의 논문을 퍼블리시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 학생이 정말 뛰어나서 스스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퍼블리시를 하는 경우. 둘째, 특수 업체들이 대학 교수나 전문가에게 대피를 맡겨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경우. 이렇게 2가지 말고는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일반 학생이 혼자 논문을 써서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들 그렇게 리서치를 하고 논문을 쓰겠다고 난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리서치 활동은 대박 아니면 꽝입니다. 다른 활동들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면 그만큼 결과라도 생깁니다. 근데 리서치는 성과가 없으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안 좋은 활동입니다. 정말 소질 있고 잘하는 학생들만 리서치를 해야지 남들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리서치가 정말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한 분야를 깊게 파세요. 고등학생이 의학, 경제, 환경, 정치 이런 거 다 하면서 논문 여러 개 낸다? 이건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교수들도 평생 한 분야만 파고 성과 내기도 힘든데 고등학생이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둘째, 연속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논문에는 항상 Areas of Improvement라는 섹션이 있어요. 이 연구에는 이런 한계가 있었고 다음엔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2번째 연구에서는 첫 번째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또 더 깊게 파야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대학이 믿습니다. 셋째, 스토리와 맞는 주제를 선택하세요. 학생의 관심사와 완전히 상관없는 주제로 논문을 쓰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부모님이 돈 주고 논문 사서 원서 썼다고 대놓고 티를 내는 겁니다. 입학 사정관들은 다 압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컨설팅 리서치 프로그램은 교수나 조교가 이미 준비해 놓은 논문을 학생 이름만 넣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논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서에 쓰면 티가 납니다.
제가 봐도 학생이 정말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학생은 영어로 된 논문이니까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실험이 엉망으로 진행된 게 보입니다.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리서치 끝나고 교수 추천서를 받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교수가 추천서를 써줬다고 대학이 감동할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좋은 추천사가 되려면은 교수와 학생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깊이 있는 사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학생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추천서도 그냥 이 학생 괜찮다 수준에서 두루뭉실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뛰어난 학생은 다릅니다. 교수에게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교수 본인이 자기 대학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학생이 하버드 교수를 실력으로 놀래키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리서치에서 중요한 건 교수 이름이 아닙니다. 하버드 교수가 지도했다고 좋은 논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 퍼블리시 했냐입니다. 방글라데시 대학교 교수랑 연구해도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를 하면은 훨씬 더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하버드 교수랑 이름만 빌려서 논문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리서치는 전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다면은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파세요.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스토리와 연결된 주제로 선택하세요. 대학은 돈 주고 산 논문에 속지 않습니다. 학생이 정말 자기 손으로 연구했는지 아닌지 다 압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논문만 봐도 이건 진짜다, 이건 가짜다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입시는 스토리와 임팩트입니다. 남들 다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활동을 하세요. 그래야 합격으로 이어집니다.